예, 안녕하십니까.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가 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언제 가동이 중단되나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이 송 시장의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인 송철호 당선되는 것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라는 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또 김학의 불법 출금을 무마하는 외압을 행사해서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원전과 송철호, 김학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청와대 담당 행정관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곧 청와대의 핵심인 수석 또는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청와대를 이제 본격 수사를 하면서 그 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을 한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과거 정권과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드러날 때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담당 장관이나 검찰, 경찰의 수장선에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도 그 선에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청와대 부분이 의혹으로 남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못하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보면 원전과 관련해서 백운규 장관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고 이제 구속영장 치는 일 남았고요. 그런데도 사건은 전혀 어느 정도 한 가닥이라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사실은 청와대에 구명 편지까지 보냈다고 알려질 정도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김학의 사건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뒤로 쑥 빠져 있습니다. 전혀 법무부 장관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하고 있어요. 송철호 사건은 이미 지난해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청와대 8개 부처에서 모두 개입이 된 것,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된 것이 다 드러나서 13명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은 거의 허수아비였던 겁니다. 장관은 무슨 사고 치기 전에는 국민들이 장관 이름 다 모를 정도입니다. 인사나 업무, 주요 업무,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시작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서 모두 컨트롤을 하면서 적폐청산만이 아니라 자기들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도 직거래를 했던 겁니다. 청와대 비서진들과 공무원들과 직접 지시가 내려가고 직접 보고가 올라오고 장차관들은 그 중간 단계에서 보고 정도만 받는 수준, 그렇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야금야금 천천히 청와대의 목을 조여가고 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그 경제성 조작, 또 감사 저항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건 대전지검이죠. 대전지검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 신내림 서기관, 그다음 주굴레 과장에게 청와대의 지시를 내린 당사자입니다. 이 행정관. 이 행정관 뒤에 최이봉 비서관이 있고 그 뒤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왕수석으로까지 불렸죠. 김수현. 그 뒤에는 이제 바로 대통령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탈원전 정책과
모든 지금 원전, 아마 대북 원전 문제도 여기서 거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수현 수석이 중심으로 해서 당시 TF팀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원전 TF팀. 그 팀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다. 사실은 이건 정권 초기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탈원전에 대한 의혹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 중심에는 김수현 수석이 있었죠. 김수현 수석이 모든 것을 주물렀고 그 뒤에 원전에 대한 결정적인 것들은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 비서실장도 입을 대기 힘들다는 말까지 흘러나왔거든요. 결국 김수현 대통령이 아니라면 김수현 수석이 모든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제 청와대 행정관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최이봉 소환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바로 김수현을 소환하든지 지금 그렇게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 월성 원전 이어서 이제 또 드러난 대북 원전 지원 부분, 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드러내야 될 부분이다. 보시다시피 백운규 장관은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는 뭐 거의 몰랐거나 알아도 자기는 그냥 통과되는 과정일 뿐이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장관들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주요한 인사,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차관은 거의 허수아비에 가깝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분석들입니다. 모든 건 청와대에서 다 결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이것을 외압을 통해서 그 수사를 막았던 부분은 일단 한 매듭은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 매듭이다. 그 뒤에는 물론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반부패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당시에 그 대검 반부패부 이성윤 부장 밑에 있었던 담당 검사가 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이어서 그 사건이 드러나면 이성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될 테고요. 그 이성윤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 이것도 청와대로 바로 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말이 검찰이 지금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이 비서관이었죠.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바로 앞 임종석 실장입니다. 지금 검찰이 임종석 실장을 다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관심이 되고, 그 임종석 실장을 지난해 소환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임종석은 지금 부인을 한 형편인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소환이 조사가 되면서 지금은 청와대는 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들, 곧 또 수석들급으로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청와대는 아마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국정상황실장까지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철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작년에 기소가 되면서 그 백운우를 비롯해서 청와대 8개 부처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그 선거 관리를 했고, 송철호에 대해서 당시에 백운우 밑에 있던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 담당 직원은 자살을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죠. 그 직원이 이제 울산 현장에 내려가서 경찰을 비롯해서 전부 그 선거 상황 공약을 만들어주고, 이제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죠,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또 경찰의 수사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던 그 직원, 청와대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지난해에. 그렇게 해서 내용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 세 가지 원전, 송철호, 김학의 이 사건의 수사가 이제 완전히 청와대 핵심을 향하고 있다. 핵심까지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청와대의 지금 직원들에 대한 소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변수 하나는 이제 공수처로 이들 사건을 이첩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분입니다. 송철호 건은 이미 모두 뭐 수사가 끝나고 재판 이미 넘겨진 게 1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수사이기 때문에 뭐 이첩할 부분이 없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이걸 막으려면 문재인 정권이
이 공수처로 이첩을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공수처가 지금 조직이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첩을 과연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 다 모두 검찰의 수사가 거의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수처 이첩 요건에 이렇게 사건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 시점에 해석에 뭐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첩하는 건 전혀 사실 해당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문 정권은 이 나머지 두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할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조직이 다 갖춰주는 것은 이미 다음 달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여론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첩을 시키느냐 아니면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저 검찰의 칼끝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대목이 지금 눈앞에 맞닥뜨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뭐 윤석열 검찰로서는 지금 뭐 수사만 계속 박차를 가하면 공수처로 가져가는 것도 문 정권의 부담이요 가져가지 않아도 문 정권의 부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징은 비위 혐의가 있으면 끝까지 판다는 거거든요. 그거 뭐 이쪽 저쪽 어느 상황을 보지 않고 정치적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그 순서대로 가게 될 테고 이제 남은 건 문 정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이번 달 지나서 다음 달 초순 정도면은 이제 이 사건들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문 정권은 이 세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벗어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고 뭐 누구고 지금 책임지고 이것은 내 선에서 막 맡겠다. 내 선에서 뭐 끝을 내겠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문 정권의 특징이죠. 모두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문 정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제 문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